마음 먹고 몸을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다면 마음을 먹고입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고 몸을 좀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으면 3일에서 5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입맛이 없다면 죽을 먹지 말고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소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회복된다.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 음식을 조심하듯 인간은 누구나 내 몸으로 들어갈 음식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포도의 당을 포도당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포도의 당은 과당과 자당 그리고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 지수는 현미 55보다 더 낮은 46이다. 또한 포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보다 50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또 비타민 E의 10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포도 정말 좋네요. 비타민 D와도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염증성 질환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커큐민 성분이 상승작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베라트롤하고 같이 커큐민을 드시면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강황, 카레바버복은 이렇게 먹다가 거기다가 포도까지 같이 드시면 좋겠네요. 이걸 식습관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레스베라트롤하고 커큐민을 조합한 식사 좋겠네요. 두 성분이 조절 T세포의 기능에 도움을 주어서 자가 면역질환과 만성염증을 가라앉힌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면역입니다. 지은이는 류은경 소장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샘터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강 면역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0% 면역력이 올라가는 면역 밥상, 최강 면역 기본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의 중심은 과일이다. 농경 생활인보다 수렵 채집 생활인이 더 건강했던 이유는 음식의 차이에 있었다. 수렵 채집인은 자연에서 온 과일과 열매 위주의 음식을 먹었다. 과일은 침팬지 같은 유인원의 주식이다. 유인원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99.6% 일치한다.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도 거의 비슷하다. 영장류는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가끔 채소와 곤충을 먹는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인류학자 앨런 워커도 1200만 년 전 인류의 주식은 과일이었음을 이야기한다. 과일은 영양학적 성분으로 봐도 완벽하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항산화 영양소와 수분까지 9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되기 어렵다. 정제한 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햇빛과 비와 공기와 흙이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다.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열매들은 각각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위해서 영양학에서 밝힌 비타민과 미네랄의 효능을 설명했지만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무수히 많은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과일은 사람이 소화하기 가장 쉬운 음식이다. 보통 한 30분, 과일만 먹으면 30분 정도면 소화가 나타있죠. 몸에서 완전히 연소되어 부변, 물에 뜨는 변을 부변이라고 하는데요. 부변으로 소화 가능하다. 반면 하루 세 끼를 곡물 중심으로 먹으면 부변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변이 좋은 거네요. 물에 뜨는 변이. 현미 채식을 할 경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식을 해야 부변이 가능하다. 곡물을 주로 먹는 새는 식도의 맨 끝에 있는 모이 주머니 안에서 녹말 형태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침샘과 췌장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된다. 하루 한 끼 정도의 곡물 식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삼시세끼 쌀밥 위주로 먹으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췌장에 무리가 간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러면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 사람은 췌장에 부담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렵 채집인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했을 거라는 연구도 있다.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칼로리의 50%를 지방에서 얻고 약 20%를 육류의 글리코겐을 통해
탄수화물을 얻었다는 썰이 있다. 지방에서 얻은 에너지는 당이 아닌 케톤 형태로 뇌와 심장과 근육에서 사용한다. 인체는 당 대사와 케톤 대사를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 첫째, 병에 안 걸리는 최강 면역 기본 밥상. 달콤함에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체는 당 에너지를 제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입맛이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다. 매일 달콤하고 배부른 식사를 하면서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 달콤하면서도 에너지원이 되는 과일은 한 끼 식사로 매우 뛰어나다. 하루 한 끼 이상의 과일 식사를 하면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 특히 아침은 몸이 해독하는 배출해 주기로 수분 위주의 식사가 좋다. 과일은 수분이 90%를 차지하여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하여 독소를 빠르게 해독한다. 만약 면역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독소를 배출하고 싶다면 하루 2끼의 과일 식사를 추천한다. 하루 1kg의 과일을 먹으면 매우 쾌적한 컨디션이 될 것이다. 또한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면역 음식은 사과와 당근이다. 벤라주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는 사과와 당근 수시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당근만으로도 암을 퇴치했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토마토와 당근, 고구마, 수박, 오렌지색 열매, 녹색 잎에 포함되어 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포도와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은 항암과 항염 기능이 좋다. 포도는 좋은데 레드와인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절제 못하면 포도로만 드셔야 되겠죠. 또한 레스베라트롤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기능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약과 같은 식품이 될 수 있다. 포도가 그렇게 좋군요. 설포라판, 이제 외우시죠 우리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있는 성분으로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 설포라판은 점막 재생에도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위장 점막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좋은 영양식품이 될 수 있다. 설포라판의 NF2가 인체 내의 모든 항산화 체질의 해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염증의 스위치를 끄는 유전자를 통제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물 영양소로는 25,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본 밥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음 먹고 몸을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다면 마음을 먹고입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고 몸을 좀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으면 3일에서 5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입맛이 없다면 죽을 먹지 말고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소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회복된다. 이거는 우리 아보도르 교수님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어쨌든 간에 씹기가 편하긴 하지만은 얘는 탄수화물이니까 최소한 3-4시간 걸리고요. 과일은 30분이면 소가 끝나니까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또 시간과 힘을 갖다가 뺏기지 않겠죠. 소화하는데. 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하루 물 2리터와 한라봉, 천혜향, 오렌지와 파인애플 같은 신맛 과일 1kg 정도를 먹었다. 죽의 영양소보다는 과일의 영양소가 훨씬 면역세포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영양면에서도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 면역 식단 한번 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인데요. 아침에는 딸기, 또 사과를 이렇게 드시고요. 효과는 디톡스하고 변비 해결, 혈관 건강에 좋고요. 점심에는 이제 밥을 좀 드시는데 현미죠 당연히. 그리고 쌈채소, 다시마 등 해조류 반찬을 드시는데요. 이때는 좀 포만감도 있고 붓기를 개선하고요. 저녁에는 다시 딸기나 바나나 또 오렌지 같은 이런 과일을 드셔서 디톡스 효과와 위점막 강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그런 밥상이 기본 면역 밥상이 되겠습니다. 요걸 좀 매일 하라는 거 아니죠? 위에서 봤듯이 좀 해독을 하고 싶을 때 한 3일에서 5일 정도, 3일 정도, 5일 정도 해야지. 이거 평생 하면 좀 배고프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혈액과 피부가 맑아지는 밥상.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하면 혈액과 피부가 빠르게 맑아진다. 순환이 잘 되므로 생리불순과 생리통이 해결되고 호르몬의 균형이 잡힌다. 이건 또 우리 여성분들도 특히 해당이 좀 되겠네요. 독소가 빠져나가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여성들은 3일만 실천해봐도 평소보다 화장이 잘 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여성분들 필수적인 거겠네요. 이 두 번째 밥상 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질문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비싼 명품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먹는 화장품이 더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과일의 식물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함께 간과 장을 클렌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혈액과 피부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유는 건강한 세포 재생에 있다. 혈액과 피부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유는 건강한 세포 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상피세포의 재생 주기는 5일이고 진피층까지 바뀌려면 28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몸 전체가 약 1년이 걸리고 뼈까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려면 약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2년, 1년 6개월 이렇게 다들 분분하죠. 어쨌든 간에 2년 내에는 싹 바뀝니다. 막말로 2년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암세포도 없어집니다. 2년만 똑바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무리 성인이라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계속 자라나는 것도 세포 분열의 결과이다. 건강한 세포 분열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으면 점점 뼈가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 음식을 조심하듯 인간은 누구나 내 몸으로 들어갈 음식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저도 우리 애들 낳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음식 당연히 조심하죠.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들이 그때 한번 음식 조심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몸도 적게는 5일 길게는 2년 내에는 싹 바뀌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 이건 정말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죠. 간의 건강 상태도 피부의 결과색에 영향을 미친다. 각종 첨가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미처 간이 다 해독하지 못하고 피부로 표출된다. 각종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다. 없던 알레르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먹다가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요해한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이다. 간 건강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에는 무조건 항산화 영양소죠. 과일에 많이 함유된 식물 영양소가 간세포를 건강하게 재생해준다. 생명이 담긴 자연의 음식은 간의 건강을 최상으로 만든다. 혈관 건강 과일 밥상 보겠습니다. 모세 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과일의 성분은 비타민C와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영양소이다. 비타민C는 혈관과 피부의 점막 같은 모든 결합 조직을 탄력 있게 해준다. 레스베라트롤은 모세 혈관의 점막 투과성을 높여서 혈관의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장수유전자 시르토인을 활성화시켜서 노화와 만성 염증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성분들은 포도의 껍질과 씨에 많다. 포도는 껍질하고 씨를 같이 다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껍질 뱉어내고 씨 뱉어내고 그러지 말고 다 드셔야 되겠네요. 와인을 마시는 프랑스인이 먹는 것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강한 것도 이 성분 때문이다. 그렇다고 맛없는 껍질과 씨만 골라 먹을 필요는 없다. 포도 자체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후 과일이 아니라 식사 과일로 한 끼에 500g에서 1kg 정도 포도 식사를 하는 것이다. 포도 식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동의보감에서도 포도는 기력을 보호해주는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다. 여름철 기력이 허할 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몸의 독소 배출을 활발하게 시켜준다. 비타민C와 비타민 B1, B2, 칼륨과 칼슘, 철분과 인이 많다. 포도씨 추출물은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켜준다. 이 추출물들은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당뇨망막 변성증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포도의 당을 포도당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포도의 당은 과당과 자당 그리고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 지수는 현미 55보다 더 낮은 46이다. 또한 포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보다 50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또 비타민 E의 10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포도 정말 좋네요. 포도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시망에 커큐민이 있다. 시망의 강황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시망은 중국과 인도에서 오랫동안 요리와 치료에도 사용되어 온 약재죠. 시망은 카레의 원료로 시망의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 항암 작용을 한다.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그 더러운 강물을 먹으면서도 한국인보다 위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도 카레를 먹는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국인은 또 단짠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단짠 음식 때문에 이미 많은 제약회사에서 커큐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 커큐민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제 채널에 이의준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커큐민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모든 자료들, 임상 결과들 다 합해가지고 알려주셨죠. 비타민 D와도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염증성 질환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커큐민 성분이 상승작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베라트롤하고 같이 커큐민을 드시면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강황, 카레밥을 이렇게 먹다가 거기다가 포도까지 같이 드시면 좋겠네요. 이걸 식습관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레스베라트롤하고 커큐민을 조합한 식사 좋겠네요. 두 성분이 조절 T세포의 기능에 도움을 주어서 자가 면역질환과 만성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러므로 다음 식단을 실천해보자. 두 가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베리 과일 식단인데요. 아침에는 사과 1개, 포도 또 이렇게 드시고요. 요거는 디톡스, 변비 해결, 혈관 건강에 좋고요. 점심에는 바나나 2개에서 4개, 블루베리 200g, 포도 500g. 효과는 기력 보충, 위점막 강화, 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저녁은 딸기 200g, 포도 500g. 디톡스와 혈관 건강이 위주인데요. 이거 삼시세끼를 다 이제 과일로만 드시는 건데요. 이건 좀 배고프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포도를 많이 드시는 게 있네요. 그죠? 아침에도 포도 드시고, 점심에도 포도 500g, 저녁에도 포도 500g. 매 식사에 이 포도가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고 나머지들도 다 과일로만 이렇게 채워졌네요. 그 다음에 피부 건강 혼합 식단으로 아침에는 사과 1개, 포도 또 200g이고요. 점심에는 또 바나나랑 포도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고구마랑 단호박을 갖다가 좀 드시네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보충도 되고 포만감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밥상, 아침 사과 포도, 점심 바나나 포도, 저녁에는 고구마하고 단호박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걸 평생 드시라는 게 아니고 아까 위에서도 봤다시피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좀 더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피부를 맑게 하는 혼합식단에서는 아침에는 사과, 포도를 드시고요. 카레덮밥을 좀 드신다고 하네요. 미역, 브로콜리, 샐러드까지 좀 드시고요. 점심, 저녁은 그냥 포도 500g만 드시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디톡스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주로 포도를 좀 많이 드시고 하는 그런 밥상입니다. 세 번째는 고소한 항염 밥상입니다. 만병의 근원, 염증을 없애는 밥상이죠. 좋은 기름은 염증을 줄여준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졌던 콜레스테롤은 사실 그 원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해로운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 본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뇌세포를 구성하고 성호르몬과 무심피질 호르몬 등의 원료로 간에서 합성된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중지되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간은 콜레스테롤과 적혈구의 색소인 빌리루빈과 몇 가지 물질로 담즙을 만든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칼슘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 자체가 부족해서 뼈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담석으로 인해 담즙의 양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콜레스테롤을 위험물질로 오해한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들은 약 5만 명을 상대로 심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의 수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여성과 노인의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이 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노인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죠.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아무 관계가 없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염증이다.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과 드와이트 런델 교수는 5,000건의 심장 수술한 의사로 심장 질환의 원인은 혈관벽에 생긴 염증이라고 했다.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겨서 이를 복구하려는 과정 중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관으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갇히게 되고 혈전이 생기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은 유익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하지만 밀도와 위치의 차이일 뿐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문제는 활성산소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심혈관 질환과 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용종과 대장암 발병률을 낮춰주기도 한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마크홀 박사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제로 6개월간 투여했다고 합니다. 용종은 수술을 제거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용종수가 평균 10% 적었고 용종의 크기도 12.5% 적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활용하면 고소하면서도 배부른 항염밥상을 준비할 수 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중 지방의 균형이 깨져 있다. 염증 기전에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은 1대1에서 1대4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가 1이나 4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1대20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율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었거나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트랜스 지방산, 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콩기름 등을 사용한 요리를 즐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산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포막을 변형시키고 뇌세포 교란을 유도하며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암 등의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가공식품과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더 생산되기도 하고 또 표기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죠. 또한 포화지방산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다. 지방산 구조의 차이일 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는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 다이어트나 염증에 도움이 된다. 들기름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로즈마리산이 함유되어 있다.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은 다른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의 합성을 도와서 혈액순환과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기름으로 아마시유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시유는 미국 약전에서 유일하게 등재된 견과류로 독일과 일부 유럽에서는 의사가 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전체 60%를 차지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고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켜 주어서 중년 여성에게 좋다고 합니다.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좋네요. 그럼 이거 아마시유, 좋네요. 그 외에도 아보카도,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유 등은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연어나 고등어도 좋은 공급원이 된다. 연어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재배하는 과정이랍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불포화 지방산이라도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되는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콩기름, 팜오일, 카놀라 오일 등이 그 예이다. 여러 오일이 혼합되어 있고 열에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염증 비율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기버터와 견과류를 사용한 식사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 상태의 기름이 가장 신선하지만 간혹 기름 요리를 해야 한다면 열에 안전한 기름이 좋다. 기버터는 동물성이지만 항염 효과가 있고 인도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버터에서 유당과 카제인과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순수 지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연점이 250도로 높아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요리할 때는 열에 불안전한 불포화 지방산보다는 기버터를 사용하면 산화 염증에 대해 안정적이고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 욕구 충족도 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약 30에서 45g을 섭취하면 염증과 두뇌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두는 고대 그리스에서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다고 할 정도네요. 뇌세포의 구성물질인 알파 리놀렌산과 칼슘이 풍부하고 뇌와 신경을 강화하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FDA는 하루에 호두 43g을 섭취하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은 직후에 먹는 것보다는 공복 시에 먹으면 흡수율도 높고 포만감을 줘서 다음 식사 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저도 이거 한 줌씩 먹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견과류 섭취 시에 높은 칼로리로 살이 찐다는 생각보다 자연의 기름으로 몸의 염증을 조절해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이 좋다. 네, 요걸 좀 먹고 한 젓가락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견과류 살찔까봐 안 먹는 건 좀 그렇죠. 전을 만들 때는 염증을 유발하는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혈당에도 안정적이며 고소한 맛이 강해 밀가루 음식이나 빵에 대한 욕구를 줄여준다. 고소한 한식 항염 식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1개, 토마토. 네. 아침에는 주로 과일만 살짝 드시고요. 점심에 식전 과일 하나를 드시고 나서 현미밥, 해조류, 쌈채소, 백김치, 김 등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효과는 심내혈관계 강화를 위해서고 또 항염을 위해서. 저녁에는 식전 과일 1개를 드시고 나서 당근, 기버터 구이, 호박이나 아몬드전을 드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눈 건강에도 좋고 디톡스 되고 항염 밥상이 되겠네요. 요거는 좀 실천해 볼만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자, 살아있는 음식의 중심은 과일이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과일은 영양학적 성분으로만 봐도 완벽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항산화 영양소와 수분까지 9대 영양소가 모두 있습니다. 사람은 침생과 췌장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되는데 하루 한 끼 정도의 곡물 식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삼시세끼 쌀밥 위주로 먹으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러면 제일 무섭다는 췌장암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삼시세끼 중에 한 2끼 정도만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과일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끼만 먹으니까요.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면역 음식은 사과와 당근이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 기본 면역 식단으로 볼까요? 우리가 면역 식단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입맛이 없다면 죽을 먹지 말고 과일을 드시라는 겁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네, 타당한 이유죠. 기본적인 면역밥상 볼까요? 아침에는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딸기나 사과, 포도나 사과 이렇게 하고 바나나 이런 거 드시면서 아침에는 과일로 가볍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 효과는 디톡스, 또 변비 해결, 혈관 건강에 좋고요. 점심에 좀 많이 드시면 되겠죠. 현미와 쌈채소, 다시마 등 해조류 반찬을 드시는 거죠. 포만감도 있고 붓기도 개선하고 이제 저녁에는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딸기, 바나나, 오렌지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 또 블루베리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걸로 가볍게 드시고 이걸 갖다가
백날 첫날 하라는 거 아니고 좀 몸을 갖다 리플레시 시키고 싶고 리셋 시키고 싶다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몸이 좀 안 좋다 싶거나 그럴 때 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디톡스 효과, 위점막 강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저는 2끼를 먹으니까 아예 아침은 먹지 않는데 점심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안 먹고요. 저녁에 좀 먹는 편인데 점심 이렇게 저는 밖에 있으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식사 전에 견과류 한 줌 쫙 먹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좀 한 2시간 있다가 좀 배고플 때 되면은 이제 과일 뭐 제가 싸간 거 그건 싸가야죠. 과일은 뭐 밖에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거 요거트에다 싸가는 거 먹고 그다음에 저녁은 이제 또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잡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완전 면역 밥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